자, 이번 시간 13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이제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본 게 연이어서 120페이지 2번을 봤죠. 그래서 이 SCM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CRP까지 갔었죠. CRP. 그래서 우리가 CR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지속적 보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가져볼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은 두 번째 CAO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제 컴퓨터를 통한 자동 발주 시스템이죠. 컴퓨터를 통한 자동 발주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유통 소매 점포 이제 포스 시스템이 있죠. 를 기반으로 해서 재고가 이제 소매 점포에서 이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충 주문이 발생해요. 컴퓨터로. 그래서 이를 구축한 시스템은 이제 ASO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동 발주 시스템 CAO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포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의한 정보 그리고 실제 재고 수준 또 상품의 수령, 안전 재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 분석해서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서를 작성해서 어떻습니까? 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ECR 우리가 그 US에 대한 정의, 그래서 CAO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포스 데이터와 EOS를 하나에 우리가 연계하는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제 조건을 이제 볼게요. 전제 조건을 보면 얘가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실제 우리 상품의 판매량과 보충 상품의 필요 수량 사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발주 시스템은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소비자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유통업체가 이제 갖고 있다. 그래서 얻어지는 판매 데이터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표시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EAN, UCC, GTIN 이라는 우리가 바코드를 배우셨어요. 바코드. 여기서 이제 바코드를 통해서 유통업체 매장의 판매에 대해서 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코드가 판독이 되겠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이 자동 발주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제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자, 기본 데이터에 대한 품질, 이 계산대에서 나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EAN, UCC 코드 체계에 대한 신뢰, 바코드에 대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자주문 교환 문서인 EDI 주문서, 잔성을 또 여부를 또 따져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그래서 ECR의 기본적 원칙이 실현 가능해진다. 그래서 얘를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호한 상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이 결과 그 재고 관리도 향상된다는 거죠. 이 자동 발주 시스템은 이제 고객에 대한 반응과 효율적인 상품 보충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가장 큰 효과는 이제 기억해 보시면 포스 데이터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포스 데이터와 상품 보충
과정에서 연계함으로써 연결이 되는 거죠. 비용을 또 줄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진열, 공간을 또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판매 효과를 또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판촉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품 수요에 대한 즉각적으로 이제 제품 수요에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를 통해서 소매업체는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의 수요에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고수를 낮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포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수작업 없이 점포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은 EDI를 통해서 물류센터로 또 전송이 돼요. 센터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재고 보충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물류에 우리가 동기화도 맞고 동시화도 맞습니다. 이 수요 관리 통합화가 이제 가능해진다. 자, 얘의 이제 시행 이유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재고 물량 감소고 주문서 작성 및 발송 비용이 절감되겠죠. 주문서의 처리 에러가 감소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분쟁 감소. 과다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시행하는 또 할인 행사가 또 감소되겠죠. 할인 행사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신속히 대응하다 보니까 결품을 줄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증대되고 원활한 상품 배송, 고객의 니즈를 맞춤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리가 제조업체가 일일 판매 실적을 기초로 해서 한 예측치를 통해서 생산량이 조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어떻습니까? 예측치.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가장 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좋다는 거죠. 제조업체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변동이 높은 게 크로스 워킹이에요.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에는 뭐 우리가 그 자동 발주 시스템이 효과적인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수작업의 제한, 그다음에 정확한 스캐닝, 그다음에 물류 활동과의 일체화, 일별 주별 변화에 따른 계획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 중요해요. 3번에다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요. 크로스 토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유통센터에서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통 중심의 물류 창고예요. 그래서 크로스 토킹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얘는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는 거죠.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소매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관 및 피킹 작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비용 절감. 이게 가장 키가 되겠죠. 그래서 입고 및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에 있어서 긴밀한 동기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크로스도킹에서는 배송의 동기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배송된 상품을 수령하는 즉시 중간 저장 단계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배송 지점까지 배송하는 겁니다. 그럼 제조업체는 추가 작업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서 점포로 배송할 차량이 적재된 유사한 패키지와 함께 배송 도구로 그냥 이동하는 거죠. 자, 목적은 뭐예요? 유통업체나 도매상, 이 배송업체의 물류센터에 발생될 수 있는 비생산적인 것을 다 비재고를 이제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이점은 이 창고 로케이션으로 입고되고 출고되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 재고 MIS 시스템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가 중요하죠. 기대 효과는 이제 어떻습니까? 물류 비용 감소가 가장 크겠고,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상품의 유통을 위한 경유주로서 사용되므로 물리적 이제 공간 감소,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유통업체에 대한 결품 감소, 그다음에 공급체의 전체의 저장 로케이션 수가 또 감소하고 재고 수준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증대 효과. 자, 물류센터에서의 평방미터당 회전율이 증가합니다. 그죠? 회전율이 빨리빨리 회전할수록 우리가 매출액과 수익률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대 효과 정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증대 효과는 당연히 물류센터에서의 몇 방미터당 회전율이 증가한다.
그럼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액도 우리가 같이 높아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진열 생명 연장, 상품의 공급 용이성 증대, 원활화 효과, 상품 흐름을 원활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기타 개선 효과는 이제 상품 활동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개선되고 각 소매점으로부터 별도의 주문서를 또 수령하는 대신 통합 주문서를 또 수령할 수가 있다. 자, 크로스 도킹의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은 한번 필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팔레트 크로스 도킹입니다. 팔레트. 그래서 한 종류의 상품으로 적재된 팔레트별로 입고되고 또 소매 점포로 직접 배송 형태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크로스 도킹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양이 아주 많은 상품에 적합하죠. 양이 많은 상품. 여기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케이스는 상자예요. 우리가 팔레트보다는 작죠. 그러면서 이 방법은 이제 보다 보편화된 크로스 도킹의 형태로 한 종류의 상품으로 적재된 팔레트 단위로 소매업체에 대한 물류센터에 입고합니다. 그죠? 그래서 팔레트 단위로 입고된 상품은 각각의 소매 점포로별로 주문 수량에 따라서 피킹되고 남은 팔레트 상품은 또 이 길 납품을 위해서 또 잠시 보관하도록 하죠.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입고가 되면요, 우리가 팔레트를 해체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일시 또 보관되는 것도 있고 또 출고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출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사전 분류된 사전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분류된 팔레트 크로스 도킹이 있다. 자, 이 방법은 드물게 사용되는 것으로 사전에 제조업체가 상품을 피킹 및 분류하여 납품할 각각의 점포별로 이제 팔레트에 적재해서 배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제조업체가 각각의 개별 점포별 주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도킹은 이제 이러한 방법은 제조업체에게 종종 추가적인 또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ESCM에 대한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ERP입니다. ERP. ERP는 다 아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ERP 갑니다. 자, ERP는 이제 기업 전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적, 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이게 키겠죠.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우리가 변화와 정보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신의 정보 기술과 선진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혁신입니다. 프로세스의 처리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업은 이게 경영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개의 시스템, 즉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구매, 고정생산성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럼 얘는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 자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기업 리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효과를 보게 되면 그 효과는 이 시스템은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의 모든 업무를 우리가 이 정보 기술, 우리가 IT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통합 처리하는 이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실시간에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자재 소요 계획,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걸 배우셨죠.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MRP죠. MRP에서 진화된 기법입니다. ERP가 한 단계. 그래서 초기화는 달리 생산 관리보다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서 관점을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 경영에 관점을 둔다. 하나의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SCM의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 네 가지를 꽉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저번에 한 게 이제 CRP였죠. 우리가 CRP는 지속적인 상품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연속적 재고 보충. 그래서 지속적 보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 VMI죠. 공급자 재고 관리. 공급자가 결정을 해서 공급자가 상품 보충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판매량 수요 예측에 따라서 보충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벌써 보신 게 자동 발주 시스템이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재고가 소매 점포에 설정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충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와 이오스를 연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제 조건은 한번 여기 참고하시고,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포스 데이터와 상품 보충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이 디스플레이, 진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토킹이 중요했죠. 물류유통센터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얘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이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에요. 보관 및 피킹 작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꼭 체크하시는데, 자, 문제를 아까 안 풀어봤어요. 21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15로 갑니다. 자, 215로 가시면 15번이 있죠. 자, 크로스토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물류센터는 재고의 조절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닌 제품의 보관시설이다. 자, 저장과 보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의 보관시설이 아닌 재고의 조정시설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 창고나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 이게 가장 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통업체나 도매 배송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재고를 제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ERP였죠. 자, ERP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전사적 자원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프로세스의 처리 혁신이다. 그래서 이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고정된 자산들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ERP는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IT 자원을 활용해서 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 정보 동시 통합 처리하는 실시간적인 공유할 수 있고요. MRP에 대한 생산 관리보다는 이 ERP는 이 정보 시스템에서의 관점에서 전략 경영 관점에서 전사적인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자, 이것도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사슬.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페이지는 136이죠. 그래서 가치사슬에 대해서 체크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론 모델로 정립한 이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틀인데요. 이 가치사슬은 이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주활동이 있고요. 주활동이 있고 지원활동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주활동은 이제 본원적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원적.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밑에 보시면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 업무 활동을 얘기하죠. 현장 업무. 근데 지원 활동은 구매, 기술, 개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현장 활동, 현장 업무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얘기한다. 그래서 주 활동은 이제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분이고 지원 활동은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 두 활동 부분의 비용과 가치 창출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활동이 우리가 기업이 구매자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벽돌을 쌓듯 가치를 누적하는 것이다. 기업 활동의 총 가치와 총 비용이 차이가 이윤이 되는데요. 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활용을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가치 활동 각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죠. 각 단계 및 핵심 활동 등의 강점이나 약점 및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각 활동 단계별 원가 동인을 분석해서 경쟁 우위를 구축한 다음에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의 내부 역량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중요한 건 이제 주 활동과 지원 활동, 보조 활동을 나눈다는 거. 이렇게 해서만 가볍게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 활동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ESCM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이 SCM의 구축 과정을 보겠다는 거죠. 구축 과정. 그러면 첫 번째는 개념적 설계입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개념적 설계라는 자체는 그 미래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세우고 미래 전략이잖아요. 방향을 세우고 비전과 도입에 대한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한 현재 상황과 준비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미래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투비 모델의 청사진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다. 이렇게 끝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 현상입니다. 현상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포함된 활동이나 단계들을 이제 문서화하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내역,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단계, 그 다음에 요구 기술, 활동 주체 등을 파악해서 명세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성과 측정과 관련된 이 매트릭을 정의합니다. 이 매트릭은 이제 업무 수행량, 리드 타임, 작업 시간, 비용 등 계량화된 어떤 성과 수준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현상에 대한 강점, 약점 등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와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QFI나 스왓 분석 등을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다음은 프로세스를 도출합니다. 투비 프로세스,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뭐냐? 개념 설계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상세 설계 및 파일럿 테스트, 그 다음에 실행 단계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39페이지에 자, 이 SCM의 활용의 성과 측정입니다. 자, 얘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그 단어 하나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활용의 성과 측정은 자, 앞쪽에서 우리가 나왔던 ECR이라는 게 있었어요. ECR.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ECR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식료 자파죠. 식료품이나 자파죠, 자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엔 니은에 그 ECR은 이제 예전에 QR의 모태가 되어 개발된 것으로서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슈퍼마켓의 식료품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상품 구색 및 재고 보충에 중점을 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효율적인 상품 구색과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고 보충. 여기가 키예요. 자, 이거와 관련된 걸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QR이나 ECR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ECR은 이제 최종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전략적 제휴의 일종이고, 그 목적은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 협력이죠. 서로 적대적이 아닌 협동의 자세로서 공동망의 상존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소비자의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ECR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은, 환급률은 최종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공급망의 상존에 있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윈 로즈에서 우리가 윈윈 관계로 이 협력의 자세가 이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고위 경영진의 사고방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물류 생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DI가 또 필수적이죠. EDI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의 소비에 이르는 제품의 흐름을 최적화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제품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의 평가 시스템을 또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ECR에 대한 우리가 활용 분야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ECR의 활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색이 가장 중요하고요. 얼마만큼 제품 구성을 잘하느냐. 제품을 보충.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 다음에 신제품, 이런 거. 제목 위주로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도구는 이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CAO, 그죠? 자동 발주 시스템, EDI, 전자문서 교환, 크로스토킹, 통과형 물류센터, VCA, 가치사슬 분석, ABC 활동 기준 원가에게, 카탈로그는 이제 고객이 필요한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카탈로그죠. 매니지먼트, CRP, 지속적인 제품 보충 배웠죠. 배송 상품의 순서, 선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얘는 이제 유통 체인의 비용 감소, 재고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재무 부담의 감소 등 전체 유통망쯤에서 볼 때 상당한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상품의 경쟁력이 있을수록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비용의 감소 측면이 아니라 이 공급자와 소비자와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더 이 거래 간행의 개선 측면에서 우리가 큰 이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재고 감소, 그 다음에 그 촉진 활동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재고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이점은 뭐 상품 구색 최적, 제품 보충 최적, 판촉 활동 최적, 신제품 평가 최적, 아까 활용 분야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앞쪽에서 우리가 안 풀었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안 푸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상 문제, 실력 향상 문제 원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231페이지 예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한다고 해서 3번하고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다음 박스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적합할 용어로서 순서대로 연결해라. 자, SCM 공급망 관리에서 적용되는 산업별로 의류 부분이 뭐예요? QR이죠. 식료품이 ECR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이 ECR이고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배우실 의학이 EHCR, 그죠?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성식품이 이제 EFR 이렇게 되는 거죠.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밑에 4번이죠. 예전에 배웠던 걸 문제를 안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ECR이잖아요, ECR. ECR 활용의 직접적인 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상품 구색이에요. 매장의 상품 구색. 상품 구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ECR이 모태가 되어 개발된 것으로 미국 슈퍼마켓의 식료품 유통을 개선해서 도입됐다. 주로 효율적인 상품 구색과 재고 보충이 가장 중점적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품 구색과 재고 보충. 그죠? 이거네요. 그래서 ECR의 활용 분야는 이제 매장의 상품 구색, 최적화, 제품 보충, 최적화, 판매 활동 최적화, 신제품 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예전에 풀지 못했던 거는 또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를 보시면 의약품이죠. HCR, EHCR. 그래서 어떻습니까? 헬스케어라는 건 의료잖아요. 그래서 의료 공급 체인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공급 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소를 제거해서 관리 비용을 최소해서 의료 업계, 이게 이제 앞쪽에서 키포인트였죠. 의료 업계의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식품 잡화와는 대등한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목표는 이제 최종 소비자의 니즈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대 전략이 있어요. 전제 조건에. 효율적 제품 이동, 효율적 제품 관리, 효율적 정보 공유. 다 앞에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참여업체들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이제 이 의료니까 환자 중심의 운영에서 조직 중심의 운영.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하네요. 환자 중심의 운영에서 조직 중심의 운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리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걸 구축하게 되면 문서 작업의 감소나 오류의 감소, 데이터 정확성과 생산성 향상, 재고 순위 감소와 반품의 감소와 회전 주기 단축, 그 다음에 노동력의 감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촉진과 고객 만족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가 SCC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SCM의 표준화를 위해서, 자, SCM의 표준화를 위해서, 이건 앞쪽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죠. 이 1997년 미국에서 우리가 P&G 같은 70여 개 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독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그래서 얘의 주요 업무와 구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코어, 다음에 이제 배우실 스코어, SCOR의 모델의 표준화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 평균, 업계 최고 등의 벤치마킹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 데이터의 대부분 이제 PRTM 등 컴퓨터 회사가 컨설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4개의 분과원을 두고서 보통 조달, 제조, 공급, 계획 등 각각 분담해서 모델화한다. 4개의 이제 분과위원회죠. 제목 기준으로 갈게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조달, 소스가 조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make, 제조, developer, 공급, 그 다음에 frame, 계획이죠.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모델의 이제 스코어의 모델의 표준화니까 이제 S가 스코어. 그래서 SCOR 이건 뭐냐? 자, 얘는 이제 이 기업 내의 부분 간에 물론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공통의 공동망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최상의 실행, 그 다음에 성과 자료의 비교,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한 표준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업무 흐름을 표시한다. 얘는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 지향적이며 행적 특성을 갖는 경영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단어, 프로세스 중심의 우리가 중심 지향적이며 그 다음에 행적 특성을 갖는 경영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정도.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프로세스 정의 외에도 어떻습니까? 성과 항목이라든지 측정 지표, 그 다음에 최선의 실행, 그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특성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SCM의 우리가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코어를 봤죠. 스코어에다가 ECR 스코어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CM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SCC에 개발한 이 스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아까 ECR, 그다음에 스코어 카드 등이 있다. 그래서 밑에 니은의 세 번째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BSC를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적어볼게요. 균형 성과표라는 게 있네요. 균형 성과표. 그래서 우리가 143페이지 2번은 균형 성과표 같은 거, 균형 성과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SC라고 한다. 얘는 조직의 비전과 경영 목표를 각 사업 부분과 개인의 성과 측정 지표로 전환해 전략적 실행을 최적화하는 경영 관리 기법.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와 경영 컨설팅인 데이비드 노턴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1992년에 최초로 제시됐다.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측정 지표를 선정해 평가한 뒤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다. 그럼 얘는요,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고 우리가 그 성과를 만들어낸 등을 찾아내는 관리를 말하죠. 이런 점에서 재무적 성과에 치우치는 경제적 부가가치, 그다음에 ROI 이런 등의 한계를 또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재무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나 투자 수익률 같은 게 재무적이라면 비재무적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비재무적인 성과까지도 고려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위주로 자 6번은 우리가 OBI죠. 자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오픈 바이닝 온 인터넷이죠. 그래서 상호 우리가 접촉형 거래를 향상시켜 용이하게 만드는 표준의 예로 인터넷상에서 기업 간의 구매 환경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또 대규모로 조달하는 데 활용한다. 자,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공개적이고 거래에 대한 원칙은 공개적이고 중립적인 기술로 표준 설정 후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양측 모두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 자, 구매업체는 구매 요청자의 정보, 계정 코드를 승인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공급업체는 제품 카탈로그, 가격, 주문 입력, 재고 관리 등의 주문 관련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또 나가게 되면 제 4절이 이 리테일링이라는 것은 전자 소매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때요? 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제목이 그거 나가기 좀 그렇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서 이제 한 번 제가 정리를 한번 했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제일 중요했던 게 이 SCM의 구축을 정보 시스템이 CRP, CAO, 그 다음에 크로스토킹, EIP가 있다는 자체를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또 가치사들이라는 것은 어때요? 주활동과 지원활동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SCM의 구축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개념적 설계 단계를 이제 서야 돼요. 미래 전략 목표 설정을 세운 다음에 이 전략과 방향을 세우고 이 비전과 도입에 대한 구조를 가시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해서 SCM을 통해서 투비 모델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단계다. 현상 단계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인데 우리가 프로세스에 포함한 활동이나 단계들을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성과 측정 관련된 매트릭을 또 정의한다. 현상에 대한 강약적 평가, 이상적 프로세스 구성, 프로세스의 도출,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뭐냐, 개념 설계 및 활동 계획 수립까지만.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이 SCM의 활용의 성과 측정은 ECR에 대해서 효율적인 상품 모색과 재고 보충이라는 걸 예전에 안 풀었던 걸 다시 풀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ECR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상품 구성 및 재고 보충 중점을 두고요. 이 최종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대시켜서 전략적 제휴를 해서 공급자와 소매자 서로 이가 어떻습니까? 협동을 해서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이 전제 조건은 ECR은 EDI가 필수적이고요. 제품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공정한 분배를 또 실현해서 공동의 평가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분야는 제품 구색, 제품 보충, 판매 촉진, 신제품. 그 도구들은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은 어때요? 이 공급자와 소매업자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거래 가능의 개선 측면에서 큰 이익이 있고
효율성을 또 높이더라. 그다음에 EHCR은 이제 의료죠, 의료. 의료업자의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프로세스 표준화와 환자 중심의 운영에서 우리가 조직 중심의 운영으로 가더라. 그다음에 이제 뭐 SCC는 이제 어떻습니까? SCOR의 모델의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SCOR, 그다음에 SCM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고 OBI까지 봤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이 리테일링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전자소매업에 대한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시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